바닥익선이라고 되도록 많이 들으시는 분이 승리합니다. 5월달, 7월달 가면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신 분과 수업만 겨우 들으신 분의 차이가 그 출발은 지금 비슷하죠. 그때 가면 엄청나요. 수업만 들으신 분은 계속 바닥에서 이렇게. 그분들은 특정 시점에 딱 되면 이렇게 팍 올라. 민법이라는 게 실력이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그 변곡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6개월 내지 8개월입니다. 아직 멀었죠? 이제 3달 됐어. 안 깝깝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요. 이제 벌써 3달, 4달째야. 이제 4달째야. 아, 괜찮아요. 깜깜해. 시험 보러 갈 때도 깜깜해요. 어휴, 그때도 시험 보러 가면서도 깜깜해. 이러고 가요. 예. 예.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은 많이 들은 게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진짜 본인도 깜짝 놀래요. 민법 점수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본인도 놀래요. 아,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무수히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민법을 87.5를 맞을 건 상상도 못 했대요. 87.5점 맞았다고 시험에, 실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실전에서 87.5를 맞았대. 본인도 맞추면서 깜짝 놀랐대. 옆에 남편하고 맞추면서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면 본인도 모르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하세요. 네, 믿고 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소유권은 2문제, 심하면 3문제도 나옵니다. 점유권은 딱 1문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고요. 점유권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권리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내용도 특정 부분이 딱딱 잘려서 나와요. 점유는요. 10년 동안 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절반 정도가 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전체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 중에서 특정 부분을 딱딱 집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의가 있고요. 뭐 의의 몰라도 됩니다. 소유권 제한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소유권 제한. 이 제한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상린관계, 크게 권리가 하나 나오고요. 상린관계 권리. 이건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 그 다음에 조문이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조문. 세 번째로 소유권 취득이 나오는데요. 취득은 2가지 방향. 법률 행위,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인데 요게 3개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취득이. 취득 시효라는 게 하나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고요.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앞에서 봤던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좀 달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다른지만 아까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 조문 확인했죠? 이것도 그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 다른가.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공유, 합유, 총유. 요 정도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1순위, 출제 1순위, 출제 2순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린관계 권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놈이에요. 요게 3순위. 요 첨부 중에서 요 부합이라는 놈이 하나 나와요. 요게 4순위. 요 4덩어리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4덩어리 정도. 먼저 소유권의 뜻.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 뭐까지 할 수 있는? 처분. 물건을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절대적 지배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의의가 있고요.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
권리 중에서 제일 좋은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소유권을 무제한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법률로 억누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한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면 소유권은 이렇게 211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 장 넘기면 그 소유권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중에서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중에서도 상하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토지 소유권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느냐. 지상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좋겠죠? 그렇게 안 돼 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놨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지표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까지 효력이 미치겠죠. 그 중에서 2번 동그라미 2 미채굴 광물 요거 하나 체크합니다. 내가 내 땅을 파는데 노란 돌덩어리가 우글우글 나와. 이거 내 걸까요? 아닙니다. 미채굴 광물은 국유예요. 국유. 그래서 국가로부터 광업권이라는 독점적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의 제한과에서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나온다. 오른쪽. 자, 일단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뭐 담을 설치하네 마네 뭐 측량을 하네 마네 왜 니네 집 처마가 우리 경계를 넘어왔니 뭐 니네 집에서 왜 물이 흘러내리니 마니 건물도 윗집 아랫집 옆집 사이에서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뭐 쿵쿵거리 뭐 이런 거 갖고 쌈박질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상린관계인데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조문이 꼴랑 215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주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 215조 조문 하나 갖고는 도저히 조절을 못하니까 따로 단행법을 하나 만들어놨다 그랬죠. 뭐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물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주로 토지 그 토지 중에서도 주로 경계선 부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문이 우구르 이 상린관계 조문이요 30개가 있어요. 30개가 무지하게 많죠. 상린관계 조문이 무지하게 많아요. 214조부터 243조까지 15조부터 44조인가 아유 기억도 가물가물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이 조문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조문을 제가 시험에 임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딱 나서 지금 보면 다 까먹고 그럼 오늘은 뭐 해야 될까? 요거 해야 돼. 권리. 권리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생활방해 금지 청구 또 하나가 인지사용 청구 또 하나가 주의토지 통행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주의토지 통행권만 오늘 이해를 합니다. 자, 347페이지. 347페이지에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19조, 220조 조문이 있는데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여기가 공로예요. 공로.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야. 근데 갑이 을의 허락 없이 이렇게 지나가. 통행을 해. 을소유 땅을.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도 통행을 해. 을뚜껑 열리죠? 안 열릴까요? 여러분들이 을이야. 근데 갑이 내 땅을 지멋대로 통행을 해. 자동차도 끌고 왔다 갔다 해. 뚜껑 열리죠? 그래서 우리 엄마 왜 네 멋대로 남의 땅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갑이 씩 웃으면서 을을 쳐다봅니다. 을을 쳐다보는데 맞박에 뭐라고 써있어? 민법 제219조 딱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을은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일방적 통행권입니다. 일방적. 을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우, 무지하게 강력한 권리입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권리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첫째가 이 갑소유 땅이 맹지야. 맹지. 즉 갑소유 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그럼 갑은 을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 이런 경우. 또 하나는 갑소유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있는데 폭이 30cm야. 이렇게는 못 다녀. 이렇게 다녀야 돼. 너무 좁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특히 결정적인 단점이 중국집 배달통이 못 들어와. 짜장면을 못 시켜 먹어 갑이. 그래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으면 어떻게 돼? 헬기로 배달해. 헬기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갑이 을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경우. 어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아예 없어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있긴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만 219조에서 통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것은 아예 없거나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 갑은요, 을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하라고 제안을 가하고 있습니다. 을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을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을에게는 손해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유상통행권이구나. 무슨 통행권? 유상이구나. 이게 원칙이구나. 그 219조입니다. 반면에 220조는요. 예외적 무상통행권. 통행료 안 주고도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갑이 땅을 쪼개서 일부를 양도합니다. 일부를 양도. 토지 일부 양도. 또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요. 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유하던 땅을 또 나눠요. 분할. 이렇게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을 했더니 그 결과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생긴 경우. 참 이상한 놈들이죠. 이렇게 나누면 될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눴더니 이게 너무 길쭉해. 땅 모양이 안 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나오더라. 이럴 때는 요 당사자 일부 양도나 공유물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통행권. 이게 220조입니다.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 출입이 막혔을 때 토지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뭐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판례 중요한 거,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확인합니다.
양가로 1. 두 번째. 당해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죠. 이미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수 땅으로부터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우회도로로 돌아가면 한 1시간이 걸려. 근데 여기를 샥 지나가면 1분이면 가. 을소유 토지를 통행하면 가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편리한 경우 인정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있다면 설령 우회도로를 통해서 공로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통행권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요. 여러분들 2차 과목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몇 미터 도로에 접하라 이런 거 있죠. 뭐 8미터 도로, 6미터 도로. 이때 그 건축법에 규정되는 도로폭의 범위만큼 인정이 되느냐. 그거는 건축과 관련된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공공적 목적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얘가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행권의 범위, 통행로의 범위와 폭이 그 공법상의 범위 내로 제한되거나 공법상의 범위까지 당연히 인정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법적 제한과 별개의 문제다. 동그라미 5번.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5번이 하나 있습니다. 양가로의 동그라미 5번. 이건 뭐냐?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요. 당연히 누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통행권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택배기사분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갑의 친구,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통행권자가 아니라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일시 통행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 의무가 없지요. 그게 5번이에요. 이것도 2번이나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통행권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까 말씀드렸던 양가로 3번 무상통행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요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G2G 통행권의 개념과 요건과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 한 3개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는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네. 나머지 조문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352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자,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소유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 그러면 등기하면 되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넘겨받으면 되죠. 그건 이미 총론에서 했던 내용.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라, 점유를 이전하라. 그렇게 봤던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요게 문제. 법률 규정해야 취득. 그 중에 취득 시효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시효라는 건 시간 경과의 효력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범위고 소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건 어떤 물건을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를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아까 점유하면 일단 뭐가 인정되고 점유권이 인정되고 and 계속 점유죠. 이거 점유 태양. 여기에다가 평원 공연 몇 가지 플러스 되는 점유 태양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몇 가지 플러스 되는 점유 태양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계속 점유를 중심으로 해서 점유를 했다. 일단 점유권 인정된다. and 계속 점유했다. 뭘 인정해준다? 소유권. 이게 취득시효예요. 이때 이 점유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을이다. 이 물건이 을 소유냐 아니냐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을 소유라면 이게 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면 지나면 또 소유권 인정해줘. 소유권이 몇 개? 2개가 생겨. 그쵸? 그럼 이런 생각. 그럼 뭐하러 그런 짓거리 하냐 말이죠. 이미 소유권 인상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이게 을 소유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일단 따지지 않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을에게 뭐가 인정된다? 소유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을 소유다. 그럼 우리 소유권이 2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취득시효 제도는 존재합니다. 의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을 봅니다.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시효와 동산 취득시효가 있고요. 기본이 되는 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에는 점유 취득시효 말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서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요. 20년이 계속이 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다.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는 일단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여기 245조 1항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일단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때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 등기된 사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일단 안 따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고 일단 이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10년이 되면 얘는 이미 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반면에 동산은 점유 취득시효만 있는데요. 2개가 있어요. 장기와 단기가. 장기는 10년짜리고요. 단기는 5년짜리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장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 점유. 제가 이게 제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점유하고 10년 지나면 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5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5년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그럼 5년. 그래서 10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이때 요 두 놈은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요건을 갖추면 요 놈이 문제예요. 요 놈.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취득시효가 나게 되면 집중해서 이게 나와요. 특히 10년간 가불병정 사례 형태로 취득시효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다 이게 다 이거. 다. 전부 점유 취득시효 사례 형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단순한 게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거의 전형적으로 그냥. 요새는 그게 좀 지루한지 날짜를 박더라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뭐 이렇게 나와. 근데 날짜가 나오면 수험생분들은 굉장히 흔들려. 날짜가 나오면 굉장히 흔들려. 그것도 나중에 훈련할 거예요. 어쨌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을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을은 자신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민법상 취득시효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여러분들도 오늘 알았어. 그렇죠? 몰라. 두 번째, 모르고 있다가 땅이 개발이 돼. 그럼 갑하고 을이 분쟁이 생겨요.
어른 당연히 내 땅 돌려달라 그럴 거고 갑은 어른 뭐라 그럴까요? 조상 대대로 내가 이게 20년이 아니라 200년간 점했단 말이죠. 못 돌려준다고 다툼이 생겨. 갑이 순순히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그쵸? 갑을이 다툼이 생겨. 여기에다가 갑이 팔아먹어 이거를. 한 놈 더 나타나. 에? 딱 세 놈이 등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 형태예요. 갑수의 부동산에 을이 20년간 점에서 심해가 완성됐으나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평에게 매각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가장 전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거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예컨대 이 상태에서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줬다. 땅인데 갑이 이 상태에서 건물을 줬다. 담보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했다.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됐다. 에? 에? 미등기 부동산인데 죽었다. 상속인이 나타났다.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다. 아니면 얘가 살아서 보존 등기했다. 수용이 됐다. 에?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판례가. 그걸 다 오늘 할 수는 없어요. 다 기본이 되는 걸 볼 겁니다. 하여튼 별의별 오물딱지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아시겠죠? 머리 아파요 이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집이 만약에 이제 건물이나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내가 땅하고 주택을 샀어요. 새로 지려고 측량을 딱 했어. 옆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측량하고 나면요. 땅 침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내 땅이 침범당해 있거나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가 20년 이상 지났다. 그럴 때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세워서 20년 이상을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 이때만 불꽃 튀게 싸웁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일단 의 확인하시고 종류 딱 눈두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맨 밑에 가면 245조 1항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산업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객체를 몇 가지 확인합니다. 첫째, 자기 거도 된대요. 이건 왜 인정을 해줄 거예요? 내 땅이긴 한데 내 땅이란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취득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깔끔하게 뭐 주장하면 된다? 취득시효 주장하면 돼요. 자기 물건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 되고요. 국유재산도 된답니다. 근데 이 국유재산은 두 개가 있어요.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과 아무런 행정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일반재산이 있고요. 이 일반재산을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국유재산 중에서 이 잡종재산이 시효취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4번에 보면 공유지분도 된다고 돼 있죠. 공유지분이 시효취득이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공유지분이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봅니다. 여기에다가 공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물. 공물은 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합니다. 도로, 뚝방, 바닷가 이런 것들이 다 공물이 돼요. 근데 이 공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물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물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골 가면 농업용수 될 목적으로 저수지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저수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뚝을 싸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도 있습니다. 이때 이 저수지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끌어오고 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물이에요. 그중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게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게 있을 텐데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된다고 우리 판례해요. 인공공물은 시효취득이 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조합을 만들어서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게 최근 판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 인공공물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추가하세요. 객체.
자, 그럼 이제 요건을 봅니다. 아까 점유취득시 요건이 갖춰지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추정 규정에서 봤지만 이거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197조 1항 기억나세요? 안 나. 한 40분 전에 했어. 이미 다 까먹었어. 아까 점유태양에서 197조 제가 아까 조문을 199조라고 되어 있는 거 잘못되어 있다. 197조로 바꾸세요라고 했던 게 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게 있었어요. 어디가 있냐? 317페이지. 199조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 틀렸어요. 197조예요. 바꾸세요. 했던 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취득시효가 지금 3개가 필요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점유. 근데 이거 추정돼. 추정되니까 얘는 소속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인정받아요 그냥. 아 너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구나. 인정을 해줘버려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20년 계속 점유. 자 을이 20년 계속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을은.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 물론 자주평은 고문하게 20년. 요걸 시효, 완성 또는 시효기간 만료 이렇게 됩니다. 시효 완성 또는 시효기간 만료. 그럼 을에게는 뭐가 생겨? 이전, 등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은 딱 20년 됐을 때 야 드디어 내가 이전 등기 청구 생겼구나. 빨리 가서 가백 이전 등기 청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0.0001%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을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점유. 갑도 20년 이상 땅을 방치해서 그냥 내깔려둔 상태.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이 뭐 개발이 된다거나 그럼 이때부터 갑하고 우리 피튀기에 싸웁니다. 이때 을. 갑과의 소송에서 이거는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추정을 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 특정 두 시점이 여기와 여기예요. 특정 두 시점이. 자, 이 날짜 우리 기억할까요? 못해요. 어느 날 언제 점유했는지가 가물가물해. 한 8년 전쯤인가 7년 전 뭐 이래고 앉아있어. 좀 심하면 6.25 직후인데 뭐 이래고 앉아있어. 이 날짜를 몰라. 이 날짜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요 날짜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을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정 두 시점을 현재 날짜를 알죠? 현재 날짜 점유하고 있고 기간을 20년을 거꾸로 계산을 해요. 역사. 그래서 요 날짜 나오죠? 현재 날짜부터 20년을 거꾸로 하면 요 날짜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두 시점에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 계속 점유를 추정해달라 이렇게. 즉 기간 20년 기간을 역산을 하고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을이 나타나요. 20년 계속 점유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때 을이 주장하는 특정 두 시점이 최초 점유했던 때와 20년이 딱 됐을 때 요게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때 and 역산 20역산에서 요 두 날짜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기간 계산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을이 갖게 되는 요 이전등기 청구권, 요 이전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가? 조문에는 없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될 당시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을의 20년이 딱 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이 소유자였어요.
쭉 소유자였었는데 요때 갑이 병한테 팔았어. 땅을. 즉 을이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이 돼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이 쭉 소유자였다가 요때 바뀌었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을은 누구에게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할 때 병한테 청구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허용하면 을이 완성 시점을 요걸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완성 시점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그럼 을이 지멋대로 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거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판례가 기간 역산 안 된다. 기산점 임의 선택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땐 괜찮겠죠?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어. 계속 갑이야. 이럴 때는 을이 언제를 선택을 하든 누굴 상대로 할 수 있지? 갑을 상대로 하니까 이때는 을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역산도 허용된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 경우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 바뀐 때도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요 때부터 다시 요이 땅 해서 또 20년이 지났어. 을은 이 땅을 최소 몇 년 점유한 사람이? 40년 이상. 이것도 있어. 판례. 요걸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라고 해. 요 2차 취득시의 기산점이 언제? 요때가 아니라 우리 판례면. 그러니까 요때를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됐고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에도 점유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으며 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를 2차 취득시효라고 하고 그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가 된다?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요때가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거로. 요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원칙은 이건데 예외가 두 개가 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하고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하고. 됐죠? 일단 요건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소유의사 평온 공연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3번 20년간 점유. 동그라미 1번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번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됐죠? 일단 그거 하나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 되는 겁니다. 2차 취득은 이제 뒤에서 나올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딱 기본이 되는 걸 틀을 잡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소유 땅의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의 법률 관계에 관련된 판례가 이제 거기 35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361페이지까지 한 3장에 걸쳐서 판례가 우글우글 쌓여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오늘 필요한 것들을 잠시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지?